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기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부산 세종시의 눈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방송에서 각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라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추세가 어떠하다, 단기적인 추세가 어떠하다, 아니면 중기적인 추세는 어떠하다, 이런 부분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을 살펴보고 매수자가 되었건 매도자가 되었건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이때 기억나시나요? 부산이 주간 실거래지수 0.22% 상승. 지금 보합이죠. 작년 11월이었어요. 대구가 갓 하락에 접어들었을 무렵 부산 아주 우수했죠. 세종 마이너스 0.12% 하락. 세종은 하락 초입 느낌이었어요. 요 격차가 0.34예요. 격차 0.34. 그리고 3월달이 되었어요. 3월달. 0.34였던 이 격차가 부산과 세종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0.19로. 0.34, 0.19. 그리고 가장 최근을 보면 0.34, 0.19, 0.13. 세종은 그동안 참 많이 엄청나게 아픈 시절이 있었죠. 부산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올랐기로 둘째가 라면 서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종과 인천의 상승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부산은 중간에 좀 조정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올랐다. 뒤늦게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다. 괜히 많이 올랐던 지역, 요즘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많이 올랐던 지역들 많이 빠지더라.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눈물 어떤 눈물이냐 보니까 2억 빠졌어요. 3억 빠졌어요. 3억 빠졌어요. 4억 빠졌어요. 이 금액이 크니까, 아파트 금액이 크면 빠지는 것도 2배죠. 6억짜리가 5억이 되는 거나 12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거나, 제가 부산에 1억이 빠졌어요. 이런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액이 크면은 이 빠지는 단위도 좀 달라지더라. 세종시 제가 월별로, 이거 어제 날짜로 파악했는 거예요. 월별로 검색해 봤을 때 가격 상단 부분부터 보니까 기본 2억, 3억, 2억, 3억 이렇게 빠지는 현상들. 그나마 얘는 보합이잖아 하는 애들은 이 같은 평형인 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그 가격대가 맞구나. 빠진 보합으로 보이지만 가격대는 맞구나. 똑같구나. 3억이 빠지고 3억이 빠지고 3억이 빠지고 3억이 올랐지만 옆에 있는 인근 요 아파트하고 맞춰보면은 요 아파트 두 개 키가 맞아요. 그동안 요 평형에 거래가 없었다가 거래가 되었다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세종시. 자, 다른 것들도 빠지고 오르는 것도 찾아보면, 알고 보면 키 맞추기로 되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4억이 빠지고 13억이 되던 게 9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30% 이상 빠지는 것도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오를 때는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오르는 속도는 정말, 부산에 3익? 예, 3익 뉴턴인가요? 3익 비치? 3익 비치? 예. 3익 비치가 겁나게 올랐잖아요. 겁나게 올랐어요. 세종시는 전부 다 그렇게 겁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부산 매수 심리 살짝 반등했지만 지금 이 추세가 다, 모든 광역시가 다 꼬라박는 형태. 무엇보다 근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이 흰색, 이 지금 대출 내는 사람들이 과거 어느 시점에 대출 내던 사람들과 경제적 고통이 비슷한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참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 이 대출을 받은 거의 800조에 가까운 돈, 네, 이게 낮을 때는 한 2.5%, 6% 정도 수준까지 기존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의 이자 지급액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800조의 대출이에요. 잔액 기준으로 2%라고 해볼게요. 그냥 2%라고 하면은 이 이자 부담이 얼마인가요? 16조. 그 다음 800조에서 이자가 3%로, 잔액 기준 3%가 되었다. 24조. 국민들은 주담대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8조 정도 되는 돈을 은행에 삥 뜯기는 이런 셈이에요. 근데 여기 2.6% 정도였으니까 8조는 아니고 4조. 근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훨씬 다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더 많이 위축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더 위기로 봉착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부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도 한 번씩 짚어드립니다. 금리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대출 지금 받으시려고 하면 가계대출금리는 4%, 4%, 기업은 3.45%, 전체 대출금리의 평균은 신규 취급액으로 3.57% 잡히지만 이 가계대출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이것보다 4%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특히나 또 금리가 불안정하니까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된다.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자, 매도 물량 늘어나고요. 41,000건. 요 조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또 감소. 거기에다가 다음 주는 또 월요일도 휴일도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4만 건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하지만 4만 건 밑으로 내려오는 시간은 아주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시간들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전세 물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월세 물량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연초 물량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임대 물량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지금 15,000건이 넘어섰어요. 매물이 몇 개였죠? 아이고, 이거 합치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임대 매물 15,000개, 매도 물량 41,000개, 이게 56,000개가 넘어요. 56,000개. 56,000개.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네, 뭐, 임대를 하건 매수를 하건 하려고 살펴볼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더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 전체 임대 물량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11건. 어제 거래가 조금 신고되었거든요. 오늘 111건. 보통 때 거래 정도? 야,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 과거엔, 지난번에는 휴일이 하루 끼어 있을 때 어땠냐면은, 첫째 날 거래 작았어요. 이틀치 거래가 신고되었을 때 이 양이 작았어요. 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때 말날 것처럼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거래가 이만큼 신고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어보니까, 보통 때 거래되는 거 곱하기 3이 맞더라.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을 때, 이틀치 거래가 신고되었을 때 조금 신고되었어요. 조금 신고되었어요. 조금 더,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신고되었어요. 이 세 개를 더해서 곱해서 해보니까, 곱하기 3을 해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더라. 최근 3거래일 동안 신고된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5월의 거래량 현재 1630건, 신고가 비율 거의 20% 정도. 어제는 거의 30% 가까운 신고가 비율이 나와서 좀 다소 놀라기도 했는데, 오늘 신고가 비율은 조금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가격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제가 계속 짚어드렸고, 어제도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요거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한 10%씩 하락하는 거래. 야, 이거, 이 세종시로 치면은 14억짜리가 11억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여기는, 7억 6천짜리가 7억이 되었다. 이 부산이 낙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세종시에 비해서 덜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합 정도 10% 하락하는 거,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오르는 거래, 요거 대형 평형, 요렇게 짚어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상승이 뭐 이렇게 많아? 특히 가격 높은 부분에서, 상승이 나타나는데요. 뭐, 재건축을 염두에 둔 것이거나, 아니면 거래 공백이 있다가, 다시 최근에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신고가로 표시되는 것들, 실제로 크게 의미 있는 신고가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5억짜리 아파트가 4억대로 역단위로 떨어지는 거래도 보이고요. 이런 거래가 근래에 많이 보이다가 요즘 좀 주춤한 느낌은 들어요. 좀 상대적으로 5월 초에는 2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후반에 거래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덜한 느낌은 있습니다. 신고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거의 절반이 신고가예요. 30건의 거래를 보여드렸는데 대단합니다. 절반이 신고가로 눈에 보여요. 근데 절반이 아니고 신고가 비율이 20% 정도라고 했죠. 요 밑에 가격대로 2억 5천 밑에 가격대로 가면 신고가가 아주 뜨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2억 6,533만원. 아직까지 6월의 자료는 몇 건 없어서 의미가 없고요. 5월의 자료까지는 지금 아직 의미가 있습니다. 연초 대비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 조금 늘었나 줄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때하고 분위기가 똑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런 규제 지역이긴 하죠. 거기에다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더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조금씩은 늘어나는 듯한 모습이지만 크게 뭐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거래량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안 되면 지나갑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66% 정도. 생각보다 싼 아파트가 많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10% 정도. 세종시한테 완전 무릎 꿇어요. 세종시는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30%예요. 30%. 엄청납니다. 엄청나. 부산 제2의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네, 이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신고가가 2건 나왔습니다. 2건, 신고가 2건, 와, 65층. 이 국민평형 아니죠. 아무튼 신고가 요거 파신 분, 사신 분, 야, 이 능력자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천만원 정도 상승한 것도 보이고요.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 것은 대연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한 1억 정도 하락한 물건 하나 보이고, 그 다음 청학 우성 스마트 시티뷰 1억 4천만원 정도 하락한 거래도 하나 눈에 보이네요. 제가 여기 오늘 거래가 약간 누락되었는 것이 6월의 거래가 살짝 누락되었어요. 매매도 상당 부분에 6월의 거래가 일부 섞여 있는데, 여기 돈보라는 사이트에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집계 오류가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거래 분석가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차 없이 착오 없이 전체 거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117건, 신고가 7건. 요거는 지금 전체 거래량에서는 신고가 비율만 좀 봐주세요. 신고가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아요. 10건 중에 9건은 떨어지는 거래라는 말씀이에요. 저기도 보시면은 전세 상단 부분에는 신고가가 오늘은 안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요거는 고점 대비 한 3억 정도 빠지고, 여기도 한 3억 정도 떨어지고 몇천만 원은 보이지도 않네요. 억 단위로 떨어지는 거래들이 계속 나오면서 평균 전세 가격도 끌어내릴 것이고, 건당 전세 금액도 생각보다 낮다는 거. 동그라미만 쳤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실거래 지수 0. 저는 이거 항상 불만이에요. 좀 제대로 된 집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억 단위로 떨어지는 것들만 몇 가지만 동그라미 쳐봐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조금 예년 이 피크를 찍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적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개수, 절대 개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동안 부산 사람들이 좀 싼 전세에 살았어요. 물론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싼 전세에 살았어요. 평균 매매 가격이 부산이 3억 정도였죠. 평균 전세 가격은 얼마? 2.5억 정도 되죠. 세종은 평균 매매 가격이 4.4억 정도 돼요. 세종이에요. 세종시는 4.4억 정도 되고, 평균 전세 가격은 부산이랑 비슷할 거예요. 한 2.4억 정도 되려나? 과거에 불과 몇 달 전까지, 작년 요럴 때까지만 해도 부산이 전세 가격이 쌌어요. 네, 저 뒤에 가서 건당 금액 지나가 버렸나요? 4억 이상 평균 전세 가격, 작년까지 쌌어요. 작년까지 2억 2천만 원. 재작년에 평균 2억 1천만 원. 2억 1, 2천만 원 하면 어떤 전세를 올해 들어서는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평균 전세 가격이 높아졌어요. 지금 여기 제가 추세선 오늘도 한번 그어봤는데요. 요 근래 한두 달 높게 나타났던 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6월 달에 몇 건 안 돼요. 몇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몇 건 신고가 안 되면서 낮은 전세가만 신고가 되어서 아무튼 낮은 상태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 부분 반영되면은 점이 더 아랫부분으로 찍히면서 평균 전세 가격은 다시 조금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산이 좀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작년에 비해서 평균 전세 가격이 높아졌다. 요 부분 조금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 좀 싸게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 80건 신고되었어요. 월세 거래가 활발하다. 서울 쪽 뉴스를 통해서 월세가 전세보다 더 많더라. 거래되는 거 신규 거래를 보니까 부산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점점 월세 비중이 보시면은 요 빨간색 선, 노란색 선, 살구색 선, 하늘색 선은 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다는 거 보면 근래에는 월세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거래량 전체 5월 현재 2,961건. 요때 인구거래, 임차건, 아무튼 임대거래는 1월, 2월 이때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들고, 다시 이 겨울철이 되어야 임대거래가 늘어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입주를 요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단위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은 저때 매물이 자연스럽게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